네, 안녕하세요. K간지 스피릿 타로 카드 제작자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 타로 첫 수업으로 천간과 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동양역학의 시간의 부호이죠. 칠판에 보면은 이제 개부터 시작하죠. 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자, 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갑을병정이라는 것은 시간의 부호이자 시간의 역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쓰듯이 어떤 숫자를 세는 개념, 날짜를 세는 개념에서 갑을병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 시간의 부호인 갑을병정, 자축인묘라는 이 22개의 글자가 우리의 어떤 생년월일시라는 8글자로 표기가 되면서 사주팔자가 된 거죠.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그러니까 여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이 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라는 12개의 지지가 만나면서 인과관계 형성된 거죠. 간지의 기초에 대한 기초 강의가 오늘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요. 시작이 되는 이 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쉽게 말해서 수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수 기운에서 다시 수생목해서 갑으로 이렇게 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갑은 다시 이렇게 갑을 목이 되고요. 양음이 되고요. 다시 화가 되죠. 여기서는 화가 되고 그러면은 양이 되고 병은 양이 되고 정은 음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생으로 간다 하면은 무기토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이 되죠. 무는 양토가 되고 기는 음토가 되죠. 그리고 다시 무기토에서 생금으로 가면요 경신으로 갑니다. 여기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음금이 되고요. 다시 신은 수로 되죠. 여기는 이제 금이 됩니다. 그리고 수는 여기는 양수가 되고 개는 음수가 됩니다. 천간을 한 바퀴 돌면 이제 저기 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까지 가가지고 다시 지지의 하늘의 기운이 지지로 닿게 되죠. 그래서 임자가 만나는 겁니다. 자로 갔다 그러면은 임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이 발생하는 거죠. 인이. 그래서 임자. 그러면은 이제 지지에서는 자라는 거는 운명의 만남이 돼요. 운명의 만남. 임이라는 수가 예를 들자면은 우주의 임수가 자를 이제 만났다. 그러면은 북방의 수기운이 됩니다. 수. 그리고 지지에서는 둥근 토의 기운이 토는 물론 이제 네모로 말할 수도 있지만 방형이라고도 하죠. 네모. 하지만은 이제 이 네모라는 기운에서 네 군데 축, 진, 미, 술, 사계가 있어요. 사계라는 거는 여기서 환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절이 목, 화, 금, 수로 계절이 바뀌거나 오행이 바뀔 때 완충 역할을 한다거나 환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사계가 있다. 그리고 천간에서는 무기토가 우주에서 이렇게 기운이 두 가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사방으로 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사방으로 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타로 카드에서도 보면은 축, 진, 미, 술, 토에 해당하는 보면은 축, 정의, 진, 일제, 미, 스타, 그리고 술, 심판. 이것을 보면은 대체로 조절하는 기운입니다. 축에서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운이에요. 2월 달이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건이든 다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시기죠. 템퍼런스 4월달이 되고요. 템퍼런스 그래서 절제다 그러면은 연애다 그러면 물밑 작업을 하는 시기다. 농사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밭도 이렇게 해야 되고 물도 적절하게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조절해야 되는 시기가 진이 됩니다. 그리고 미는 더스타 여기서는 이제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여기서는 축에서 진으로 가면은 축은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씩 확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진은 완전히 확산하려고 하는 기운이고 미에서는 화의 기운이 확산된 것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는 거예요. 미가 되죠. 이것도 조절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토는 다 조절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무엇을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죠. 무엇을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기 축진미 안에 또 지장간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진미술 술토에 가서는 술토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거 봐도 소멸되는 기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절이 됩니다. 화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조절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그래서 축, 진, 미, 술 요 네 가지가 뭔가 나를 절제하고 조절하고 미래를 이제 희망적인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축진미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전에 노력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재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노력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때 뭔가 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스님이 된다거나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이제 화개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살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이어트 중이라서 자 일단 축진미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축으로 가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으로 가봅시다. 인묘라는 거는 인묘 목이죠. 목이라는 개념은 이 갑의 어떤 기운이 인이다 이렇게 말을 쉽게 말할 수도 있죠. 을의 기운이 뭐 묘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음행이 목화토금수가 목화토금수가 1년 12달 없는 시기는 없어요. 사람의 몸에서도 뭐 사주에서 목기운이 강하다, 화기운이 강하다, 토기운이 강하다, 금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장육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피는 흐르고 있고 매일매일 열은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어느 것이 대표성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갑을 목은 이제 지지에서는 인이다 뭐 이렇게 하긴 해요. 이게 양 대 양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대 을묘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사계가 되니까 진토 절제를 한다. 그리고 사오 화의 계절이 되죠. 화의 계절 사오 이렇게 되면은 진월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물도 대주고 물밑 작업을 많이 했다 치면은 그 이후에는 자라나는 것이죠. 4월에는 이제 자라나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암수가 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뜻해지는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가 실제로 하늘의 기운도 이 열이 병이라는 거는 은근한 열이 오른다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풍요를 나타내죠. 풍요를 나타내는 실제로 여황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풍요를 나타내는 여황제의 카드와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이 병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감싸고 품에 안는다라고 그 병화를 그 책에서 말하기도 하죠. 알을 감싸 안는 그 상태. 돼지는 또 각골문에서는 이게 이렇게 식신의 의미도 있어요. 그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화가 이렇게 수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때가 바로 이 오달이 되죠. 음양이 바뀌는 시기다. 그래서 정에서 정으로 바뀌는 시기. 그 시기가 요 오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다시 이제 금으로 가기 전에
여기 다시 완충작용인 미토가 있죠. 미에서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 완충작용이라는 4개의 토는 사계에 있으면서 조절도 하고 저장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기운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쉬었다 가는 기운도 될 수 있고, 사주에 토가 있으면은 적절하게 잘 있으면은 재물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미에서 신으로 넘어가면서 미에서 맛을 내는 거죠. 맛. 맛미자로 볼 수도 있고, 일단은 미는 더 스타예요. 일단은 수축의 기운으로 접어 들어가고, 미에서 시작되는 기운도 달의 기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을 기약하는 시기가 미시가 되는 거거든요. 미시를 그 다음 날이 이미 시작되는 기운으로 보기도 해요. 태양이 아침에 묘시에 태양이 묘시에 해가 이렇게 뜬다. 그러면은 인시부터 이미 뭔가 준비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달은 묘시 요때 뜰 수도 있고 요 시기에 뜰 수도 있어요. 오후에 뜨죠. 달은 오후에 뜬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미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육임에서 쓰는 그 월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미에서 넘어가서는 신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금이 되죠. 금이라는 부분은 이제 수축해서 이제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병정화의 기운을 모아서 미에서 맛을 만들고 신에서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이라는 거는 이제 사과의 모양일 수도 있고요. 사과의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과의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고, 배의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그 화기가 엄청 필요합니다. 화기가 필요한 계절이 가을이 돼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가을을 지수화풍에서 화로 보는 이론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화의 기운을 다 품에 안아서 이 열매가 익어가고 단단해지고 수축하게 되고 맛있는 과일이 되겠죠. 그래서 술이 익는 계절, 익는다, 단단해진다. 신은 틀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실패 때 열이 모아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다시 토의 기운으로 간다 그러면은 축진미 술토가 되죠. 술토는 이 유금이라는 자체에서 유금의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다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이 경이라는 자체는 나무에서 가지가 탁 나오는 현상을 말하기도 해요. 경은. 그래서 정관의 경은 이제 전차 카드에 해당할 수 있죠. 전차. 앞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튀어나가는 현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변혁을 해당하죠. 변혁, 전차.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생각나는 대로 뭉뚱그려서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책을 보시거나 해서 좀 더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변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오행의 가장 틀이 강한 부분들이 신은 아예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고, 정이라는 글자도 하나의 자기만의 원칙이나 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화의 기운으로서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은. 만약에 내가 촛불을 켰다, 불을 켰다 그러면은 불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자체에 요 불꽃의 모양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고 요 모양을 유지하는 자체를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못정에 못을 박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못이. 그래서 정화는 더 엠페러죠. 황제 카드에 해당해요. 모양이라기보다는 생각이나 고집이 명확하고 자존심이 딱 강한. 그래서 올해는 뭐 개묘년이지만 개수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정계충이 있죠. 그렇다고 뭐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번 달이 정사월이잖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 이 정이라는 글자가 이번 달 정사월 초반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의 연애운은 거의 이제 정사월은 쉽게 풀리긴 좀 어렵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만의 생각이나 틀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사화는 약간은 이제 분위기 조성의 화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은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 정사라는 이 간지는 긍정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고집으로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능은 하지만 상대편은 속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죠. 예, 이제 말을 하자면은 임상으로 넘어가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술토가 그런 상황으로 정과 신이 이 안에서 갈물이 되는 그런 달이 술월이 되고 심판의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 이런 부분이 이 저지먼트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술해를 천문이라 그러죠. 하늘로 가는 시기. 그래서 술에서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해라는 곳에서 해 달에서 다시 우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늘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기운으로 준비하는 시기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죠. 다시 설명하자면요. 술월에 이 신과 정이 신이라는 그 유전 코드라고 볼 수도 있고 DNA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후생이다. 후생을 기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이라는 거는 정신이죠. 정신이나 아니면은 심장, 마음이죠. 마음. 그것이 불씨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로 가서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시에는 다 옷을 벗고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죠.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해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올라갔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옷을 다 벗고. 해시에는 대부분 옷을 벗고 자죠. 그래서 권력이나 이런 건 상관없죠. 자기가 편한 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 해라는 글자는 이제 돼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돼지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띠 안에 사람이 다시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욕심을 완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지만 다시 운명은 돌아가게 마련이죠. 시간이라는 자체는 단 1분 1초, 0.1초도 세워져 있는, 멈춰져 있는 시간은 없어요. 생년월일시 사주팔자를 갖고 어느 날 딱 태어났을 때 그 순간에 이런 신이나 정의 전생의 어떤 기억이든 아니면 이런 기운, 오행의 사주팔자적인 기운이 입력이 되면서 그 기운에 영향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연과 월의 우주의 기운으로 내 인생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해에서 끝나면은 운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운명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천간에서는 갑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해에서 갑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해자, 축, 임묘진사, 지지는 계속 돌아가죠. 하지만 천간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해에서의 이 초록색 이 띠가 있죠. 그리고 갑 전에요. 개가 나올 수 있죠. 개해가 되죠. 갑자가 되고 개해가 된다 그러면은요. 이 초록색의 끈과 개자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탯줄이라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탯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끊으면은 이 바보가 입은 옷이 돼요. 이 초록색의 탯줄과 끈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이 이 덧풀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서는 이 갑의 모양이 되죠. 지지는 이렇게 해자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동양의 간지와 타로 카드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고 수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한테 육친적인 특성, 십성의 특성과 이런 이제 타로 카드의 특성과 같이 설명해 주었을 때 거의 이렇게
너무 재밌다고 뒤로 넘어가십니다. 네, 너무나 자기의 성향이 닮아 있고요. 사주와 접목한 타로 카드를 이제 나중에 마이너 카드도 만들겠지만 사건 자체로 봐서 사건을 개에 대한 사건이다 봤을 때 카드를 만약에 이제 갑을 뽑았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22장하고 마이너 카드를 제가 만약에 60장을 만들었다면 82장이 되겠죠. 근데 새로 만드는 카드는 지금의 카드보다는 작게 만들 거예요. 그 새로운 카드를 뽑았을 때 갑이 나왔다 그러면 점이라는 건 사건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개에서 갑이 나왔을 때는 상관이 되니까 수생목이 되죠. 수생목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자녀나 아랫사람의 일이 발생한다. 아니면은 나의 어떤 사교적인 일들 아니면은 내 능력을 펼칠 일이 있다.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하면서 펼치면 아주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팀대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활용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츰 하다 보면은 활용성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기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것과 같이 타로를 접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주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맨날 제자리로 돌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 갑이 뭐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사실 갑은 마법사예요. 마법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포텐셜을 가진 인간인 거죠. 인간의 머리 그리고 재능을 가진 개수의 영혼이 입력된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4차원적인 모습이 나타난 타로 카드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사주팔자 그냥 시간의 보호로만 본다면은 2차원밖에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타로와 플러스 시켰을 때는 물론 이 간지로만도 모든 걸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로와 같이 해석을 하면은 이 공간이라는 모습이 더 자세히 나올 수가 있어요. 공간은 부피와 색깔을 가지거든요. 4차원으로 나가면 자라는 이 예를 들자면 자월이다 그러면은 또 색깔이 있어요. 흑색이 되고 해다 그러면은 검정에서 약간 갈색으로 가는 흑갈색이 됩니다. 흑갈색이 되는 것도 보면은 이 세 개 카드와 어우러지고요. 그리고 갑이라는 글자는 이제 이 밑에 나무나 이런 부분들 초록색 나무 그리고 이 여기 바탕이 되는 노란색은요. 갑은 기와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기합. 하지만은 갑기합이 토가 되진 않아요. 갑이 기와 합이 될 때는요. 이 중간에 우주적인 차원의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부피와 색깔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갑기가 합이 되진 않아요. 완전히 붙어서 토가 되진 않아요. 합은 되겠죠. 합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중간에 작용력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간과하고서 사주를 무조건 갑기합이다. 갑기합 토다. 사주가 기축월이다. 갑자년 기축월이다. 그래서 바로 월하고 합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갑은 갑대로 해석하시고 기는 기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그 간지의 어떤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